자, 그럼 84쪽에 대표 18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두구는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방정식 하나 더 알려줬고요.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이 이것들보다 1씩 더 큰 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에 비해서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은 이제 1을 더한 수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두근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여기는 미정계수 n과 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이 여기서 이제 5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7, 마이너스 7이니까, n에 대해 곱이 마이너스 7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m의 값 구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곱이 마이너스 7인데 얘는 전개를 하셔야겠죠? 네, 전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전개를 하시고, 자, 1 이항하고 여기 합과 곱자리에다가, 뭐 합자리에다가 3만 꽂아 놓으셔도 곱이 아마 마이너스 11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m하고 n 값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직접 작성하는 게 4번 문제거든요. 뭐 4번 문제는 풀어드릴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방정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이 계수가 이제 PQ가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이제 제곱되는 것도 좀 엇갈리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뭐 두근이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두근이 뭔지 모르지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4를 각각 더한 식이 요거라고 지금 쓴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라고 시킨 거니까 쟤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P인 거고 곱이 Q제곱인데 자, 얘네들을 합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Q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PQ에 대한 방정식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곱은 바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4알파, 4베타 이렇게 둘이 곱하면 4알파, 4베타 생기니까 4 가로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4, 4, 16 상수함도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제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써야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P와 Q제곱을 꽂아 넣으시면은 이제 PQ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P 마이너스 P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PQ를 꽂았으면은 Q제곱 마이너스 4P죠.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요. 그럼 PQ에 대한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1차식을 이용해서 2차식에 대입하시면 Q 자리에다 요놈을 대입하시면은 문제 풀리겠죠? 부 바꿔서 대입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18-4는 이 정도만 좀 가이드를 할게요. 네, 같은 조건인데 조금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같은 컨셉이에요. 이런 애들이. 자,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두근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두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이제 적당히 이제 문제들 달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종종 나오는 표현들이 대표 19번 같이 두근의 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근의 비가 뭐 m 대 n이다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으면요 이제 두근을 항상 이렇게 설정하세요. 이제 풀이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근을 이제 비율을 알려줬으면 알파하고 베타의 비가 요놈 대 요놈이니 두근을 각각 비례상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mk, nk 꼴로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은 b가 2대 5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두근 비율이 2대 5니까 2k, 5k라고 놓고요. 둘의 합이 7인 거니까
K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둘의 합은 7K인데 마이너스 7의 부호 바꾼 거니까 K가 1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2, 5죠? 그럼 두 분의 곱은 2 곱하기 5니까 이게 1A입니다. 그럼 10이 나오죠, A가.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두 분의 곱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 간단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두 분의 관계에 맞게 비율이 나오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은근히 이제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두 분의 차이가 주어져요. 두 분의 차이가 만약에 A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알파를 한 작은 근으로 놓고 큰 근을 알파 플러스 A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1번 같은 건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두고 두 근의 합각곱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연속인 정수라고 하면은 1 차이 나는 거죠. 두 근의 차이가 1인 거 이용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비율이 나오거나 보통 차에 대한 조건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거기 유제 19-4번 같은 경우는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절대값의 비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절대값의 비예요. 절대값의 비가 2대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알파하고 2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비가 이제 2대1이니까 서로 부호가 같으면 저런 식으로 자,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놓고 알파 2알파 실제로 만약에 알파가 음수 나와도 뭐 절대값 비가 2대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둘이 같은 부호일 때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자, 이렇게 절대값 비가 2대1이니까 부호가 같을 경우 알파 2알파.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다른 부호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세우시고 분각예술 관계를 이용해서 각각 A의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되게 간단하게만 좀 가이드만 이제 잡아드린 거예요. 풀이 한 30%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근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두 근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작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 내용은 이래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까지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안 주어지면 바로 안 주어지면 그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더 알려줘요. 자, 그래서 어쨌든 x제곱의 개수, 즉 이차의 개수를 a라고 정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자,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 일단 작성이 되기 시작하겠고 자, 내가 두 분이 이제 1과 2면 x-1과 x-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걸 생각하시고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냐면 자, 두 근을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근데 두 근을 합친 게 1차항 계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꼴로 이제 방정식을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제 좀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는 0 안 썼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방정식 작성하세요 라고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정식 작성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어떤 방정식이냐 두 근이 요 첫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한 식인 알파분의 베타분의 알파를 이제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하래요. 아마 이제 여기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다 1인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x제곱의 개수는 1일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내가 어떤 두 근을 알려주면 걔네를 이용해서 x제곱 빼기 합x 플러스 곱 형태로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태들에도 얘네들을 합치시고요. 곱하시면 돼요.
합치고 곱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냥 차례로 1차 함계수, 상수항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방정식 완성이에요. 자, 그럼 곱은 반드시 1이죠. 역수관계니까. 그렇죠? 알파, 베타 이렇게 안 구해보셔도 1인 건 알아요. 자, 그럼 두 군을 합쳐볼게요. 합치면은 우리가 통분해서 이렇게 가겠죠? 통분해지면 이렇게 곱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될 거고, 자, 곱은 어차피 자 여기서 구해보시면은 곱은 1이었고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합은 자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바로 구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 9죠. 거기서 곱의 2배인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1이 합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는 방정식이 이래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곱이 1이니까 1는 0.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합익수라고 했죠? 부 한번 엎어야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까지요. 예,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제 20-3번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제 20-3번. 여기 지워도 되죠? 위에 거. 준혁이 지워도 돼? 여기. 자, 그럼 이제 24-3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이론적인 것 좀 설명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플러스 b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할 거니까,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제 주어져 있으면, 자, 이제 여기서 저 주어진 식을요, 내가 x제곱으로 요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나누기 x제곱 할게요. 자, 나누기 x제곱 하면은, 자, a 되고 x분의 1에다가 b를 곱한 형태. 자, 여기는 x분의 1에 제곱에다가 이제 c를 곱한 형태가 되거든요. x제곱 모든 항을 나누게 되면 x제곱분의 c, x제곱, x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x분의 1을요. 이제 이것도 x분의 1도 어떤 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제곱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작은 x분의 1을 큰 x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큰 x로 바꾼다고 치면은 c 곱하기 큰 x제곱, b 곱하기 큰 x 플러스 a가 상수항은 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방정식의 해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었다면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큰 x는 작은 x랑 역수관계잖아요. 맞죠? 그럼 큰 x에 해당하는 수는 여기는 알파 베타의 역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저거 B 마이너스 B 아니에요? 응? 저 위에 A.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마이너스 b인 것도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일반적인 상황. 이게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뭐 여기다가 숫자가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5, 3, 2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큰 x가 알파분의 1, 큰 x가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계속 여기 비교해보면 두 근은 분명히 역수관계죠. 두 근은 서로 역수관계. 그럼 개수들을 비교하면은 개수들이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 뭐냐? 자, 내가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A, B, C 꼴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있는데 걔네들의 개수를 역순으로 바꿔버리면 근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역수로 변해요. 이렇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서로 역수 관계면요. 여기 있는 방정식끼리는 이제 뭐 어떤 관계가 되냐면 개수가 역순이에요. 말도 조금 비슷하죠. 개수가 서로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23번 같은 게 빨라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지금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3차 방정식 할 때도 한 번 더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3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근이 역수면 개수가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자, AS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로 시작하는 게 실제 20-3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역수가 근이 되는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개수가 역수예요. 그러면은 근이 역수예요. 그러면 개수가 역순이에요. 그러면 C 마비 A 수를 쓰고 X제곱 X 상수항.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이 되게끔 C로 나누시면 그만이죠.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역순이면 개수가 역순이면 근이 역수다. 요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87쪽 볼까요? 우리 켤레근이 나오면은 보통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라는 의미가 되는데 뭐 켤레근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대표 문제만 후딱 풀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켤레근이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a, b가 다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모든 상수항과 모든 개수들이 다 유리수니까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근이 자 하나가 3-2, 3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근은 반드시 자 3의 부호로 바꿔야 돼요? 루트 3의 부호로 바꿔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좀 알고 있는 사실이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괜찮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런 방정식이 모든 개수가 다 실개수인데 실수개수요. 실수가 개수인 방정식인데 근이 뭐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오시면은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켤레 복소수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근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곱을 이용해서요. A, B의 값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합치면은 6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3의 제곱에서 루트 3제곱 빼는 거니까 곱도 6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고 그게 B인 거죠.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B 값 구해서 두 번째 방정식에 때려 넣은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제곱 더하기 새로운 방정식의 근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 마저 해보시면 돼요. 자, 88쪽 봅니다. 자, 이제 88쪽에서는 이제 대표 22번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 방정식을 뭐 근의 공식 써서 구했든 뭐를 구했든 간에 자, 이렇게 두 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모양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에서 풀 때는 알파하고 베타가 보통 정수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못하는 것들도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같은 건데 자, 이게 지금 2차식이지만 이게 는 0이 붙었다면 이거 방정식 풀려고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 써야 되죠.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근해 공식 쓰겠죠? 자,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짝수공식 가능하니까 이제 2차 함계수가 3이라서 3분의 마이너스 1 부호 바꾼 거 여기 플러스 된 거도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3을 뺄 거니까 1제곱 빼기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루트 2i가 돼요.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됩니다. 그럼 위에서 소개한 이론에 의하면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 해가 요놈이니 내가 거꾸로 자, 그러면 3 빼기 자, H항계수 2차 항계수가 3이고 3 바깥쪽 빼주고 X 빼기 한근 곱하기 X 빼기 한근꼴로 묶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내가 여기서 자, 그럼 x가 요놈이고 x가 요놈이면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거 맞지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 그렇겠죠? 자, 지금 위에 있는 말과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이. 그렇죠? 내가 지금 두근 알고 있으니까 저기는 왼쪽에 있는 저 2차식을 저렇게 3 곱하기 x 빼기 한 거, x 빼기 한근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라는 얘기는 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해 공식 써서 이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실제로 구해주고 그 식을 그 값을 이용해서 x 빼기 한근 곱하기 x 빼기 한근꼴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해 공식 써가지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객관식에서 이거 정답 찾는 거는 좀 어떻게 되냐면 좀 정답 찾는 게 조금 고약해요. 자,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아, 왜 이렇게 답을 적어놓는지 진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원래 넘어가도 이제 그만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안에 보면은 이제 분수꼴에 이제 조금 상수항이 있으니까 이게 꼴배기가 싫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자, 여기서 분수기에서 3인 걸 이제 조금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3, 3을 골고루 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3을 골고루 곱해요. 3을 골고루 곱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원래 3을 안 곱했죠. 원래 3이 곱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강제로 3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에 3분의 1을 강제로 곱해줘야 자, 요 놈들이 다시 곱했을 때 1로 돌아가거든. 뒤에도 마찬가지야. 자, 골고루 그냥 안에다가 3을 강제로 곱해. 자, 이렇게요. 그냥 학생들 연맥이려고 내는 문제밖에 안 돼요, 이런 건. 자, 되게 질척인 거죠, 문제가. 인수분해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강제로 3x로 시작하게 만들고요. 자, 여기는 따로 곱해요. 그러면 3분의 3분의 1 두 번 곱한 거니까 결과는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자, 그럼 3분의 1 바깥에 쓰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모든 항의 부호가 골고루 바뀌어 있어요. 정답이 1번이거든요. 모든 항의 부호가 골고루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모든 항의 부호를 골고루 바꾸면 음의 법 반드시 앞으로 튀어나가야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니까. 자, 봐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은 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골고루 곱한 거다라고 이게 써도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모든 항의 부호를 가로 안에서 다 바꿔주면은 자, 요놈하고 요놈은 실제 부호만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미 음의 부호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고르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인데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고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보통 마무리 하셔도 학교 시험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수분 해보시고요.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분수꼴을 이 꼴비기 싫어서 정수꼴로 만들려고 여기까지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내가 조금 그렇다 싶겠는데 굳이 구호를 바꾸는 거는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 이제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뭐 심하면 여기까지 한다라고만 보셔도 됩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뭐 추가되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2차 방정식 풀었다 했으니까 자 이런 모양 2차 방정식 있었겠지라고 상상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두 사람 희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이 방정식을 잘못 푼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항의 기술을 잘못 보고 푼 놈, 여기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잘못된 두근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식의 문제 조건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잘못된 두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4라고 7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3풀마 루트 2i래요. 자, 그럼 잘못된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잘못 봤냐? 자, 여기를 잘못 본 거잖아요. 처음에. 여기 1차 함수를 잘못 본 거니까 제대로 본 거는 A하고 C가요. 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본 거. 올바른 계수. 자, 그럼 여기는 A하고 B를 제대로 본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 다 정리했으면, 자, 그럼 내가 이 올바른 개수로 구할 수 있는 건 두 군데 뭐겠어요? A하고 C인데. 곱이요. 곱이야. 그래야. 올바른 개수로 구할 수 있는 건, 자, 유형이 입장에서는 두 군의 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8 되겠죠, 실제로? 자, 그럼 여기는 그럼 두 군의 합일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두 군의 합이, 자, 여기 어차피 두 군 합치면 우리가 켤레니까 실수 부분의 두 배 되겠죠? 마이너스 6이요. 자, 그러니까 A분의 B는 6인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이용하면요. 양변에 A 이렇게 곱하시면은 C가 마이너스 28A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B는 6A랑 똑같아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빵빵 이제 넣어주시면은 올바른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요. 두근을 실제로 구해서 차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한 식의 계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지. 여기 x 빠졌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a가 0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a로 나누셔도 돼요. 그럼 이런 방정식이 생기겠죠. 한번 풀어지나요? 4, 7에 28, 2 곱하기 14.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근해공식 쓰셔야겠네요. 근해공식 쓰셔서 뺄셈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합의 제곱에서 이제 뭐 곱의 4배를 빼가지고 제곱 씌워도 되고 뭐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유제 1번도 볼래요? 유제 1번? 이제 유제 1번은 조금 요거랑 다르게 조금 풀어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푸는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근의 공식 그럼 저번에 이 얘기 했나요?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합이 a분의 c가 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실제로 이용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의 공식으로 이제 뽑혀지는 실제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를 이용해서 실제로 플러스 루트 d와 마이너스 루트 d로 쪼개고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 합쳐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근의 합이 a분의 b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이 a분의 c인 거는 다 근의 공식을 이용한 식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 문제들은 대개 다 보면은 잘못된 근의 해당하는 이 근의 공식에 해당하는 식이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플러스죠. 잘못된 게 요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요거, 하나는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고요. 루트 앞에. 자, 그럼 여기 있는 4AC를 잘못 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실제로 뭐 할 거냐. 잘못된 근의 공식끼리 합치고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도 유제 2번인가? 아, 3번이구나. 유제 3번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유제 3번도. 자, 합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합쳐서 0이 돼서 날아갈 거예요. 합치면. 부호가 다른 두수니까. 그럼 합치면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여기는 우리가 원래 근의 공식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두 근의 합이 실제 잘못된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거든요. 자, 이걸로 구한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따닥 더해주셔서 여기에 는 2. 자, 그럼 두 근을 곱해볼게요. 그럼 두 근을 곱하시게 되면은 4a제곱분의 자 지금 마이너스 b에다가 루트를 더하고 루트를 뺀 것의 곱이니까 합차로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정리하니까 근의 공식이네. 근각계수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근각계수 관계가.
자, 그럼 계산하시면 b제곱에서 b제곱 뺀 거니까 b제곱 없어지고요. 4a제곱분의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약분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붙고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와요. 자, 원래 플러스 a분의 c였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a분의 c가 8, a분의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b가 마이너스 2a이고, 그럼 c가 8a네요. 자, 그러면 이제 n의 둘을 문제에 있는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자, 이렇게 계산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이제 대표 24번 보시면은, 좀 요런 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표 24번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자, fx가 2차식이라고 하고 fx는 이 0에 a실 하나 들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거를 조금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가 두 근이 1과 2라고 해볼게요. fx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fx는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1 또는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내가 어떤 방정식을 새로 만들 거냐면 x 더하기 4꼴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새로 만들려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걸 설정해 놓고 그럼 내가 여기서 실제로 이제 방정식에다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는영 2차항에서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두 근이 1, 2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fx의 이름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x 플러스 4는 x 대신 x 플러스 4가 대입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실제 대입된 거라고요.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이쪽 방정식에는 x에다가 1 또는 2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건데 실제 1 또는 2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건데 여기는 자, 이 x 역할은 x 플러스 4가 여기가 1 또는 2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적은 건 여기는 이 작은 x가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x에다 4를 더한 값이 1이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는 x에다가 x 더하기 4를 대입했으니 그 x가 1이 참이었다면 여기서는 x 대신 x 더하기 4를 대입한 거니까 해도 x에다가 x 더하기 4를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x 더하기 4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놓고 근을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으면 자, 조금 내용을 좀 정리합시다. 자, 대표 24에 대한 이제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자, fx는 0에 두 근이 x는 알파고요. 자, 여기 a씨는 조금 지울게 이제. x는 베타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자, 여기 있는 저 x 자리에다 어떤 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1차식 들어가요. 이렇게 1차식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두 근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대신 ax 플러스 b가 들어간 거니까 똑같아요. 여기는 이 x 자리에 자, 식에도 ax 플러스 b가 x 대신에 대입됐다면 근을 나타내는 식에도요. x 대신 ax 플러스 b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실제로 뭐 두 근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알파 베타 얼마인지 알려두고 두 근을 실제로 구하라고 하면은 그 근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식에서 뭐 두 근의 합을 구해라라고 시키면은 말 그대로 걔네들끼리 합친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면 근각에서 관계를 여기다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 24번 실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면 자, 이제 똑같아요. 자, 이 구조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요. fx는 0에 두 근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x가 알파이거나 또는 x가 베타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 2x 빼기 4라는 식이 들어왔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2x 빼기 4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는 해를 나타내는 식에도요. 그대로 2x 빼기 4가 같이 대입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요거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근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지워진 예시에서 그랬지만 x 더하기 4가 1이 되는 거지 x가 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새로 그리는 이런 근을 구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는 이 작은 x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x에 대해서 식을 풉니다.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4, 이제 상수항 이항하고 익수계수 2로 나눈 거죠. 또는 마찬가지 구조. 자, 식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을 구해볼게요. 그럼 합은, 자,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시작하겠지. 자, 분자끼리 더해주시고, 상수항 삭끼리 더해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알려줬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여기에 2예요. 여기 2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쭈루루루 하시면 됩니다. 대표 20번 좀 볼 텐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2차 방정식에 이런 꼴의 이제 두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또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양수. 자, 그리고 두근이 모두 음수. 그리고 이제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부호.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두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근이 모두 음수예요.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가냐면, 우리가 부호 개념이 있는 수는 실수예요, 실수.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는 부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부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실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끼리, 두 실수끼리 서로 양수니까, 자, 이 사실 때문에 확정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합. 이제 조금 차례를 적을게요. 합. 곱의 부호가 바로 정해져요. 양수끼리니까 합하고 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실수군이긴 하지만 두 군이 중복되는 두 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0 이상이에요. 등호가 붙어요.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음수일 때도요. 똑같이 합은 음수가 되겠죠. 음수끼리 합치니까. 근데 곱은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조사하셔야 돼요. 0 이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이런 방정식은 반드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반드시 양수겠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인 거고 1분의 4니까 두근의 합과 곱은 반드시 양수인데 실제 근해 공식 써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거 계산해주면 이제 1제곱에서 4의 4배를 빼는 거니까 루트 15i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이제 15라서 판별식이. 자,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곱이 양수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반드시 근이 실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같은, 이제 여기 나란히 적으면 헷갈리니까 조금 띄어 쓸게요. 그럼 다른 부호의 두 근이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요. 자, 여기는 합과 곱 중에서 부호가 딱 정해지는 게 있어요. 합이겠어요? 곱이겠어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이 확실히 부호가 정해져요? 합이 확실히 부호가 정해져요? 곱이죠. 곱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은 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A분의 C를 한 게 음수잖아요. 근과 계수 관계에 하면 그럼 AC의 부호가 다르면 저번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2차 함계수하고 상수항의 곱이 음수면은요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부호의 두 근이면 이것만 조사하고 판별식을 굳이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또는 모두 음수일 때 이게 모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모두 조사해요. 모두. 다른 부호의 두근일 때는 곱만 기본적으로 조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호의 두근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괜찮은데, 다른 부호의 두근에서는 추가로 옵션이 붙어요, 여기에. 옵션. 이게 문제에서 추가로 조건을 더 붙여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다른 부호의 두근이니까 음수근이 있고 양수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수근과 음수근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멘트를 하나 던져줘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또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옵션이 이렇게 붙으면요. 자, 그럼 뭘 정할 수 있냐면 합의 부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요? 양수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 음수. 그죠? 절대값이 같을 때는 0하고 같고요. 당연히 음수근이 더 크면은 여기서 분호만이 바뀌겠죠? 뭐 추가로 더 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를. 자, 이런 옵션들이 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런 놈들 조사하시는 게 대표 25번 문제들이에요. 뭐 책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일단 곱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자, 문제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곱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조사한다, 안 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자, 곱이 서로 이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판별식은 확정적으로 0보다 큰 겁니다. 무조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조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곱만 조사를 합니다. 일단. 자, 1분의 요놈 할 거니까 두 근의 곱 n-1이에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옵션이 붙었어요. 두 근의 합. 자,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합니다. 두 근의 합은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1분의 요놈 하시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요게 음수. 그럼 n 플러스 1은 양수. m이 마일보다 커요. 마일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지겠지. 이렇게 풀라는 게 대표 25번들입니다. 이론적인 건 다 알려드렸고요.